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 함께할 MC 김민재입니다. 어제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좀 증가로 나오면서 원유는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후에는 FOMC 의사록과 그리고 ECB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고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도 2시간 동안 신세계와 함께하시면서 발빠른 정보는 물론 시장의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스터와 함께하는 신세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 텐데요. 방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마스터와 소통할 수 있는 무료 트레이딩 룸이 오픈이 됐습니다.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마스터 선택해서 입장하시면은 또 실시간으로 우리 마스터님들의 신도를 언제 어디서든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는 물론 그리고 방송이 아닐 때에도 마스터분들이 해외 선물에 대한 모든 궁금하신 사항들을 직접 답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나 문자 이용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한 채팅 참여까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채팅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은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은 샵 0082번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의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까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핵실험장이 폭파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다양한 해외 이슈가 있는데 오늘은 좀 다양하게 이슈가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자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철 해설위원님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자세하게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시간 동안 또 실시간으로 외신을 책임져줄 박나경 캐스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 트럼프가 트위터에 중국과의 회담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다른 구조를 이용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또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면서 또 증시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오늘은 또 역시 트럼프가 새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또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발언이었는데요. 그 외의 소식들 오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입차 관세에 대한 소식까지 우리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하면 이제 마스터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화면으로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분은요. 혜선이 아빠죠. 우리 박노주 마스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톡스타 방송을 뭐 또 하고 부랴부랴 뛰어오는데, 일단은 목요일 날은 항상 제가 이제 톡스타 방송도 하고, 우리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방송도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톡스타 방송에서 제가 주식 종목뿐만 아니라 그 해외 선물 종목에 대한 그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전에 보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골드를, 1295.5에서 55.5에서 54.9인가요? 예, 제가 좀 헷갈렸는데. 90이죠. 1295.5에서 94.5. 그 사이에 매수를 해서 일단은, 상승을 봐라. 그래서 1297.5 이상,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방송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죠. 예.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건 또 그 수익은 또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톡스타 방송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또 시점에서 제가 분명히 해외 선물 종목을 그리고 그 타이밍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일단 그것도 일단 참고해 보시고 톡스타 방에서도 일단은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5일, 뭐 다른 것들은 잘 지금 일단은 뭐 타이밍이 좀 안 나오는데 지금 5일을 좀 하방으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5일 좀 하방 쪽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노조 마스터님 톡스타와 저와 또 좀 전에 함께 했었는데요. 박노조 스타와 실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채팅창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톡스타 검색창에 검색하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박노조 마스터의 톡방에 입장해 보시면은 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드린다고 하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0시 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15% 빠지면서 2,72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역시나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0.12% 빠지면서 6,948.25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FX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0.24% 오르면서 1.174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로FX 다음으로는 이제 또 골드를 살펴봐야겠죠? 골드 이제 보겠습니다. 골드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0.36% 오르면서 1297.7달러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오늘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1.46% 빠지면서 70.7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는 0.01% 오르면서 93.480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세 살펴봐 드렸고요. 지금 저희 외신에서는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3만 4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월가의 22만 명을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가 연준의 비둘기적 목소리에 하락세를 벗어나서 약간은 하락세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연준은 이날 5월에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을 통해서 6월 금리 인상을 이제 신호를 보냈죠. 그리고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기존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 FOMC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이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경기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위원회가 조만간 이 또 다른 단계를 밟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낸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연준의 빠른 긴축 우려 완화에 무역 갈등 속에도 약간은 반등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최근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많은 유연성을 보이고 또 낮은 금리 수준을 더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올해 세 번 정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우려는 없다는 진단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을 4번에서 3회, 그러니까 3번 정도로 축소 진단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국채 가격은 연준이 비둘기 성향을 잇따라 보인 영향으로 전 구간에서 약간은 오르면서 또 달러와 역시 11월 연방 공개위원회 FOMC 의사록이 비둘기 성향으로 프리미엄에 따라서 내렸다는 같은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연방 공개위원회 의사록이 역시나 비둘기적으로 해석이 됐지만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미중 무역회담 그리고 북미 회담 관련한 트럼프의 발언과 또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시장 분위기는 이 거래자들이 약간은 엔화 같은 안전자산에 관심을 조금씩 보이면서 한 발 물러섰다라고 전문가들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 정치 불안이 유로화를 약하게 한 점이 달러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는 지금 이제 FOMC 의사록 공개로 엔화에 더욱더 내렸고 유로화는 달러의 낙폭을 좀 줄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22 의사록에 따르면 무역 갈등은 유로존 성장에 큰 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무역 갈등은 출구 전략 인내심을 갖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 고려를 지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수입 자동차, 트럭,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조사하라고 미국 상무부에 지시를 했고 곧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상무부 역시 밝혔는데요. 이 자동차와 이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핵심 산업이라면서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십 년 동안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국내 자동차 업계를 침식시켰다고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고 로스 장관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철저하고 공정하며 또 투명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수익품이 영내 경제를 약화하고 또 국가안보를 손상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 지난 4월에도 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시나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미칠 영향도 국내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4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1.6%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독일의 1분기 GDP 수정치가 전기 대비 0.3%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부합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독일 소식인데요. 시장기관인 GfK가 밝힌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7을 기록하면서 예상이었던 10.8을 약간 소폭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글로벌 오프닝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 선물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참 체크해봐야 할 이슈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퓨처 이슈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S&P 500 2월물인데요. 무역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둘기파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연준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유로FX 6월물 살펴볼 건데요. 비둘기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연준 때문에 지금 달러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로FX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7월물인데요. 원유 재고가 예상 밖에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 6월물 짚어볼 건데요. 달러 약세 전환에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골드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중에서 첫 번째 이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먼저 볼 건데요. 각자의 의견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P 500 지수 앞으로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희 각자의 의견 내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다운이고요. 우리 해설위원님하고 마스터님은 업, 그리고 우리 박나경 캐스터님은 관망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마스터님 먼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일단은 지금 아까 캐스터님께서도 쭉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 연준에서 지금 원래는 그 전에 한 몇 달 전이었었죠. 일단 물가 그 상승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올해 이제 4번 정도 일단 금리 인상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때는 얘기했었는데요. 또 말을 바꿨죠. 예. 또 일단은 또 3회로 일단 한다고 얘기를 또 했고, 지금 비둘기파적인 또 발언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금 북한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도 지금 순조롭게 돼가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무역 갈등 같은 경우도 일단 초반에 맨 처음에 벌여놨던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지금 좀 또 다 지금 같이 잘 살자는 또 분위기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좀 나쁜 악재가 좀 많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에 맞춰서 사실상 지금 시세나 차트도 그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 지금 S&P인데요. S&P 500 지수인데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고점을 한번 쳤어요. 고점을 한번 쳤었고 5월 22일 날,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계속 고점을 치면서 2740선 부근 그 올라가면은 밀렸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쭉 이제 오면서 저점이 계속 높아졌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 저점은 어제 저점보다는 위에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응축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세가 밑으로 빠지는 게 별로 없이 위로 계속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 밀리지만 지금 거의 시세가 저가나 아니면 뭐 종가나 뭐 이런 시세들이 계속적으로 이 위에서 지금 계속 수렴하면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다. 자, 이런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하셔야 되는데 상방삼각 수렴입니다. 그래서 고점은 계속 동일하게 가는데 저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방삼각 수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가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응축한 힘에 갑자기 위로 터지면서 위로 이제 터지면서 시세가 이제 위로 상승을 이제 주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위로 이제 터지는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양봉으로 이 고점들 만약에 2741.75가 되겠죠. 그래서 고점인데 이 2741.75를 종가로 돌파하고서 윗꼬리가 꺾이지 않고 그대로 종가가 돌파한 채로 그날 끝나야 위로 터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도 계속 눌림이 좀 있더라도 계속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좀 넓게 봐야 되겠죠. 이제 일봉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점이 잘 인식이 안 되는데 주봉을 보면은 이제 이 위로 일단은 들어 올렸을 때 일단 이건 중기적인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2755선 일단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755선 가면 사실상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쌍봉 자리가 되겠죠. 크게 넓게 보면 2800선까지도 이거 뭐 좀 장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2800선까지도 일단은 상승이 가능하다. 2800선 가면은 3월 달의 고점 부근이 됩니다. 그래서 쌍봉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2800대를 돌파를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조정을 주는 구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저점을 줬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고점을 준 상황에서 거의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금 들어 올려서 2730선을 좀 넘어가면 오늘 바로 고점을 깨고 그대로 달려서 2740선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상방을 든 이유는 중기적인 관점이나 장기적인 관점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위로 열려 있고 그리고 오늘 밑에 저점을 줬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음봉이기 때문에 밑으로 밀려도 별로 밀리지 않는 구간이다. 이미 저점 준 상황이고 계속 받치고 가는 자리라서 지금 뭐 밀렸더라도 음봉이더라도 여기서 일단은 매수가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가격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딱 보면은 오늘 저점 굉장히 올바르게 좋습니다. 먼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6,925.25인데 저점은 굉장히 올바르게 좋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밑에 오늘 저점 준 자리가 보시면은 이평선이 두 개가 받치고 있죠. 딱 이평선 부근까지 왔다가 지지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주봉을 봤었을 때도 들어 올리면은 일단 단기로는 7,000선까지 갈 수 있겠죠. 단기로는 중기적인 관점은 단기로 7,000선까지 일단은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상방으로 더 간다면 7,100을 넘어서 대략적으로 7,160 정도 이 선상까지도 일단 크게 들어올릴 수 있다. 뭐 요거는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상 나스닥은 고점을 좀 뚫고 가긴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밀릴 때 매수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음봉이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여기서 아마 시세가 좀 박스장으로 좀 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6,940선 이하 6,940선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좀 유리한 가격으로 만들어 놓는 게 오늘 굳이 안 올라가도 내일 다음 주 그렇게 유리하게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방을 보되 나스닥은 6,940선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타이밍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상방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나스닥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우선 S&P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 상승 의견을 드려주셨는데 2,755선 간다면은 장기적으로는 2,800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박노주 마스터 의견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우선 2,730선을 넘기게 되면은 2,740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매수 의견을 또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조정이 나올 때 매수 접근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럼 조정이 나온다면 좀 네. 어디까지 떨어질? 일단 그것보다 같은지. 지금 네. 먼저 지금 실시간이니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5일이 70.58, 57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지금 5일 아까 하방 바로 말씀드렸고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네. 5일 하방 본다고 가장 좋은 종목만 일단 제가 타이밍이 있으면 바로 오프닝 때 드리거든요. 지금 빨리 청산을 단기 목표가가 제 유튜브에서 70.60 일단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 될 자리는 70.40인데 지금 60 지금 깨면서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은 지금 5일 매도분을 청산을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청산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청산을 좀 해주면서 가야 된다. 예, 그죠? 그래야지 수익이 따라오겠죠. 너무 욕심 부리면은 다 못 먹죠. 예, 그래서 청산을 좀 하면서 가라. 예,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매수는 잡지 마시고요. 매수는 지금 아직 바닥 안 왔습니다. 섣불리 하방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가에 매수 잡는다고 덤비다가 쌍코피 터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가고 아까 어떤 거 말씀하셨었죠? 네, 중장기적으로 S&P 네. 또 네. 매수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요. 네네. 조정이 나올 때 그러면 매수 네. 접근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조정이 나올 때 매수 접근은 괜찮죠. 조정 나온다면 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조정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조정이 나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2,715선 정도까지 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주가 될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고요. 왜냐면 내일 금요일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한 2,719선 정도까지 밀릴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2,715선 부근대까지는 만약에 밀리면 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번 주, 이번 주 고점이 비슷하죠. 지금 거의 2,740선. 그 다음에 저점도 거의 비슷합니다. 2,704선 정도거든요. 그럼 이 박스 테두리로 계속 지금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 그래서 저번 주와 이번 주 이렇게 중기적인 박스권으로 가지만 밑으로 깨고 내려가진 않죠. 그렇다고 위로도 깨고 올라가진 않지만 지금 그 전에 상승을 좀 크게 해줬다가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승 뒤에 조정인 거죠. 그래서 이 조정을 계속 끌고 가다가 이제 상단을 돌파했었을 때 그 힘으로 또 깨고 올라가면서 추가 상승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조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해봐야 할 그런 자리까지 좀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노조 마스터 유튜브에서 오늘 5일을 좀 매도로 대응하시라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채팅창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신 후에 지금 입장을 하셔가지고 박노조 마스터의 전략 함께 참고를 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의견을 들어주셨는데요. 박노조 마스터하고 비슷한 의견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어제 FMC 의사록 나왔죠. 네. 의사록 나왔는데 이번 주 제일 중요한 날은 어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제라고 얘기 드렸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제 어제 지수 차트 흐름 보시면 어제 밑에서 밑꼬리 달고 올라왔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좀 안 좋아진다 싶었는데 그때 이제 FMC 의사록에서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어요.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는데 그 포인트에서 지수가 반등한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문구에서 좀 이제 의사록을 보고 좀 반응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FMC 의사록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좀 필요하다. 물가가 2% 이상 일부 위원들 물가 2%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계속 했는데 거기에서 주요 코멘트가 뭐였냐면 그래도 일부 위원들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일치된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좀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우려했던 부분이 그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냐. 이 부분에 좀 시장이 좀 반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실적 발표 나왔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도 주고받고 해서 지위가 좀 안 좋았는데
나머지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중에 특히 넷플릭스나 뭐 이런 IT, 그다음 바이오젠이 어제 이제 우리 바이오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지분, 그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유명하죠. 예, 그 바이오젠이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 이 바이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어제 좋은 실적 나타내면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제약바이오 오른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또. 예, 그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시장이 실적 발표하는데 좀 나쁘진 않았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타겟 같은 경우도 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뭐 나머지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제가 그려놓은 라인이 2721.88, 2722 이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라인에서 왔다리 갔다리만 했었거든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데 이게 이평선이 모아지고 있죠. 이평선이 모아지고 있으면 이게 올라타는 그림이면은 이 이평선 타고 올라가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깨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 지지 라인을. 깨지지 않았고 해서 깬다 하더라도 이평선들 모여있죠. 그래서 지지 라인들이 촘촘하게 모여있는 구간이라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크게 생각은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지지받고 이 다음 레벨인 2789, 90 이 라인까지 좀 한번 보러 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단기간에 가지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오늘 또 역시나 하루도 좀 입을 이렇게 닫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몸에 이렇게 종이 쓰시나 봐요. 뭐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다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주요 이제 말한 것만 보면은 뭐 무역 분쟁, 중국과 미국하고 무역 분쟁 구도가 이렇습니다. 중국이 거의 원사이드하게 압승했어요. 압승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하고 돌아간 중국 류호 부총리 돌아가니까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언론에서는 욕하고 트럼프 너 때문이야. 너 결국 싸움은 너가 걸고 패배는 우리가 다시 너가 걸고 너가 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보고 이 상태에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 뒷북 치고 있죠 지금 계속. 예, 뒷북 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이제 봉합이 됐었냐면 봉합이라 하긴 좀 그러는데요. 그냥 와가지고 서로 얘기하는데 농산물하고 우리가 이거 많이 사줄 테니까 미국 너네도 알아서 좀 잘 풀어줘 하니까 그래 그럼 농산물하고 많이 사줘. 대신 얼마까지 좀 사준 거 명시해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중국이 한 얘기가 중국 와서 얘기하자.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서로 선언만 한번 멋지게 발표하고 그냥 끝내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중국은 IT 첨단 이쪽에서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거 원래 미국이 막으려고 했었거든요. 중국이 보조금을 자꾸 지급하니까 IT 기업들이 이제 잘 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문구에 넣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농산물하고 그냥 뭐 기타 에너지 석유 좀 팔겠다. 미국이 셰일오일 넘쳐 흐르니까 좀 팔고 싶겠죠. 중국도 사실 근데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게 WTI가 제일 싸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해산 브렌트유, 두바이 원유 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미국 WTI가 제일 싸기 때문에 중국도 제일 싼 데서 사는 게 제일 맞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좀 늘려주겠다 하고 정확히 숫자도 명시 안 하고 그냥 딱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제 한마디로 미국이 완패했죠, 완전히. 네, 완패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뒷북 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떼쓰기, 으름장 놓기 그런 협상 컨셉이라 중국이 콧방귀도 안 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죠. 결론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10일 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좀 북한의 이제 외교부 부장이 이제 여자 부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북미 정상회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서로 지금 배짱 튀기고 있어요. 배짱 튀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긴급하게 미국이 우리 한국에 손을 잡았어요. 정상회담 둘이서만 하지 말고 싱가포르에서 한번 셋이 다 같이 해볼까?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러면 뭐 카드가 없겠습니까? 그럼 자기는 중국 데리고 올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모든 패가 지금 다
뭐 쓸패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이슈, 근데 미국도 이게 다 잘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지금 할 게 많이 없다는 거. 그리고 자기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준비했던 게 다 자기가 자기 입방 정도로 떨어가지고 지금 완전 망쳤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도 뭐 이제 팬은 없지만 지지율은 끌어모아야 되니까 시비는 걸되 그 시비가 상당히 아주 치명 크리티컬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증시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고 미국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하든 간에 그게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방향은 딱 하나다. 어떻게든 정상회담 멋있게 끝내서 지지율 올리고 11월 중간선거 이기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마음 편하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오느냐인데,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에는 시간이 좀 약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여기서 살짝 올려주더라도 한번 다시 밀어줘야 그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13일이 뭐죠? 우리나라 지방선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FOMC 회의예요, 또. 그 주에 모든 이슈가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그 다음 주에는 월드컵 개막을 기다리겠지만 그 보통 사람들 이제 그 중간에 그 이슈가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 바라보면은 그때 다시 한번 올려줘야 되잖아요, 증시를. 그래서 지금 상승시킬 에너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다만 속도가 조금 빠르진 않을 거다. 예, 그리고 트럼프의 입방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트럼프 얘기한 거 아예 다 그냥 지워버리셔도 돼요. 안 들어오셔도 사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 6월물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선 천천히 2789에서 2790까지 장기적으로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얘기 드릴게요.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요. 또 무역 관련해서 자동차 관세 매기겠다고. 상무부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GT 제재하고 갑자기 엎었잖아요. 그때 상무부 익명의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런 대통령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예, 자기도 공무원이지만 정말 이거 업무방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의견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그 사이에 지금 미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시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0.09% 빠지면서 2727.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 보겠습니다. 지금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01% 정도 오르면서 6,95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 FX 보겠습니다. 0.15% 오르면서 1.173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0.43% 오르면서 1298.7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박노주 마스터께서 유튜브 통해서 또 실시간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7월물인데요. 지금 1.61% 빠지면서 70.68달러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0.01% 오르면서 93.480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세를 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외신 의견을 대표하는 박나경 캐스터 좀 이야기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개장 이슈부터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상무부의 발표, 즉 수입 자동차에 관해서 25% 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이 발표 때문에 좀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지금 이 미국의 이런 발표는요,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뭐 중국, 아시아 시장, 또 한국, 우리나라 같이 이 자동차에 관련한 그 모든 업종과 또 부품 관련한 업종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워낙에 말바꾸기가 심하고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또 다음 날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만큼 이렇게
지정학적 혼란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난제해 있다라고 이제 또 외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외국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런 행보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도 많다라는 소식이고요. 이러한 트럼프의 이 말 때문에 다른 이슈들도 많이 묻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전기주와 또 기술 관련 지수들이 지금 약간은 또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기업 실적들 얘기도 들어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기업 실적들이나 그 외의 다른 이슈들이 너무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이슈들을 살펴볼 틈이 없다라고 또 전문가들 역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고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신에서는 어떤 소식 들려오고 있는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또 북한에서 핵폐기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S&P 500 지수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외신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프닝 증시 관련한 이야기에서 해드렸다시피 미국 증시 자체가 지금 이렇게 북한의 먼저 태도에 또 발언, 돌변에 관한 우려가 또 연준의 발표가 있었죠. 이 비둘기적 태도 때문에 이게 서로 상쇄가 되면서 그닥 큰 변화가 없는 혼조세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증시 출발이 약간은 하락세를 기록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어떠한 흐름에 끌려가는 거 없이 서로 약간의 변화 없는 상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또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렇게 정치 혼란 때문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취약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혼란과 우려는 통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었죠. 미국과 이런 중국의 이런 회담이 대해서 나중에는 결국 다른 구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하지만 또 연준은 뭐 내달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인플레나 여러 가지 인상의 가능성에도 기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밸런스를 적당히 맞추고 있다라는 외신들의 또 보도가 있고요. 또 오늘의 좀 이슈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을 해서 이제 곧 지시를 해서 이제 곧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외국으로부터의 이 수입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가안보 역시나 손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이 외국산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개장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의 유럽과 중국, 한국, 일본 등 이렇게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은 이 트럼프의 발표에 큰 긴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증시에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발언 역시 하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이 오늘 또 풍계리의 그 핵실험장을 폐기를 했죠.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3번, 4번 갱도는 물론이고 그동안에 5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2번 갱도도 모두 폭발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실험장 폐기 약속을 모두 이행한 셈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제 폐기된 곳은요, 2006년부터 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북한의 핵개발의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아무래도 비핵화의 첫걸음을 뗀 상징적인 장소로 기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북한과의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요런 이제 핵폐기 폭발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다시 요 며칠 조금 불안했죠.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열릴지 안 열릴지. 하지만 다시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신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발언이 있었죠. 바로 미국 담당 이제 북한의 외무성의 최선희 부상의 담화를 좀 미국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인터뷰를 이제 비난을 했는데요. 리비아식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북한이 이제 이런 식의 발언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선택안이 배제된 적이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이 최 부상은요, 북한을 비극적인 말로를 걸은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정말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렇게 북한의 선의를 계속 모독하고 또 불법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또 혼란스러운데요. 그 실험장을 폐기를 하고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없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최 부상의 이런 발언은 아무래도 실무 협상이 예정된 것으로 지금 알려진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지금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만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북한 역시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래왔던 것처럼 양국이 모두 이렇게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증시 역시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또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 방송에서 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역시 진단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심하게 변동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 요소는 증시의 상승 압력, 어떤 것은 하방 압력이기 때문에 관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장 폐기 약속을 지켰는데요. 외신에서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가기 전에 시청자분 궁금증 하나 해결해 드릴 건데요. 2605님께서 핵 폐기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가 안전자산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박노주 마스터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핵폐기를 하면 이제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북한이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경제 지원을 뭐 잘 받고 그다음에 일단 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뭐 일단 잘 하겠다는 뜻이고 그걸 다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봤을 땐 우리가 일단은 그 리스크 자산 쪽은 이제 지수 쪽, 증시 쪽은 일단 이제 환영하는 시장이 이제 호재죠. 그러니까 호재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골드, 뭐, 가령 또 엔화나 뭐 이런 안전자산 쪽은 일단은, 반대로 이제 좀,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 의견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다 반영됐잖아요 이미. 금 골드 그래서 쭉 밀렸다가 지금 이제 반등하잖아요. 네,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시장에 미칠지. 근데 오늘 지금 방금 외신에서 제가 외신 하나 봤는데요. 네. 기자가 벌써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진은 했는데, 자기 눈으로 보고도 그러니까 믿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완벽하게 폐기장이 이렇게 됐다. 폐기됐다. 라는 거를 이렇게 좀 외신에서 지금 기사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북한이 이번에 핵 폐기를 쇼벤식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좀 폐기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약간 근데 호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자산한테는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죠.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 별로 영향 안 받고 있어요. 왜냐면 다 폐기하는 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폐기할 때 얼마나 서로 이제 밀당하다가 폐기하느냐 뭐 이거였는데 결국 폐기 가잖아요. 이게 폐기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는 증시에 별로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해석을 하신 분들은 북한 처음에 비핵화 얘기 처음 나와가지고 있을 때도 지수 별로 안 올랐어요. 미국 증시 거의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반영 거의 영향 안 미쳤으니까 이거는 아예 그냥 머릿속에 지우십시오. 그냥 아예 지우놓고 그냥 지금 외신에서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트럼프 입방정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지표랑 실적을 보자 이거예요. 지금 지표랑 실적에 집중해야지 이런 말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원래 진위를 알기가 힘들다. 제가 봤을 때 북한 핵실험 머릿속에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셔야 되고요. 오늘 뭐 자동차 관세 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래봐야 미국 자동차 저기 GM, 포드 그 세 개밖에 없는데 그 세 개 걔네들은 그냥 수출 못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뭐 거의 뭐 유럽에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거 어차피 이것도 말로 한 거고요. 그 다음 미국 상무부 직원이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미국 상무부 직원이에요. GT 제재하려고 막 열심히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트윗으로 그것도 GT 제재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이거 무슨 똥개훈련도 아니고 일 열심히 해놨더니 갑자기 하루에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막 누구 장군 온다 그래가지고 막 사월 파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내일 안 온다 하더라. 그럼 다시 메꿔야 돼. 야,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기 때문에 의미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말을 듣는 동안 또 S&P도 소폭 오르고 있는데 나스닥도 반등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우리 박노주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이 먼저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상승 뭐 또 좀 꺾이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좀 봤었을 때 이번 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잘하면 고점도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은데 지금 좀 밀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아까 그 나스닥은 6,940선 이하에서 매수 좀 잡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계속 유효하고요. 근데 살짝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지금 정도보다 좀 밀렸을 때 한 45선 정도에서 뭐 절반 정도, 일단 매수, 일단 해놓고, 나머지는 사실상 좀 밑으로 갔었을 때 한 뭐 35선 정도 대기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눠서 좀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뭐 만약에 그 선상 40선까지 안 오더라도 절반은 매수를 잡아놨으니까 뭔가 아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전략을 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전히 뭐 밑에는 탄탄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동안 또 바로 또 살짝 빠졌지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수 말씀하신 네. 거예요? 지수는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살짝 밀릴 수 있습니다. 어제 밑꼬리 달고 좀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제 다시 반전해서 밀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지지라인 안 깨면 2720선을 안 깨면 다시 반등한다고 봅니다. 반등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이벤트도 많이 줄고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증학적 이슈 위주로 다 넘어가거든요. 다 넘어가니까 이쪽으로 좀 포커스 맞춰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IT나 이쪽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좋거든요. 실적도 좋고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좋고요. 그다음 바이오 쪽도 미국 쪽에서 바이오 섹터도 상당히 이게 뭐냐면 지금 바이오 섹터 자체가 지금 6월에 지금 미국 임상 암학회가 있어요. 암학회가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제약바이오주들 막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을 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유가가 밀리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좀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에너지 기업 주가가 밀리면 S&P는 지수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을 건데 근데 그동안 유가 오름폭에 비해서 에너지 기업들 주가 상승률이 좀 낮았거든요. 훨씬 낮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 정도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에너지 기업들이 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역시 덜 빠진다. 그러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계속해서 미 증시 사고황 더 알아보고요. 퓨처슈 이슈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부는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신세계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해외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까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유로FX 그리고 골드 그리고 크루드오일까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